가족 모임이 많은 5월이지만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요양원에는 부모님을 뵈러 온 자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27일부터 60세 이상 74세 미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곧 어버이날이죠. 지난해에만 해도 이맘때쯤엔 마스크를 벗고 편히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요양원엔 먼 발치에서나마 부모님을 뵈러 온 자녀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가족. 반가운 딸 목소리에 아버지는 있는 힘껏 팔을 흔들어 보입니다. 아버지 반가워서 손 흔드는 거야? 야속한 코로나 탓에 생이별을 한 지도 벌써 1년을 훌쩍.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으련만. 쌓일 대로 쌓여버린 그리움은 서로를 앞에 두고도 쉽사리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손이라도 잡아보면 한결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점이 제일 아쉽고 다음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에 어버이날에는 꼭 아버지 손도 잡고 얼굴에 이제 뽀뽀도 할 수 있고 스킨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쉽게 그지없는 만남이지만 그마저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단위로 한 팀씩만 신청을 받다 보니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끝나지 않은 데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거 30분 단위로 그 면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부터 어버이날까지 지금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 안 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 시군들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역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진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격에서 온 가족 간 접촉을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직계 가족 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몸은 멀고 마음은 가까운 어버이날. 내년에는 꼭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길 모두가 바랐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안동 255번은 70대로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있었으며 안동 244번, 249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습니다. 안동 256번은 50대로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며 안동 241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습니다. 안동 261번은 70대로 증상이 없었으며 안동 262번은 60대로 증상이 없었습니다. 안동 261번, 262번은 안동 259번의 접촉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총 13,694명을 검사한 결과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3,657명은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5월 9일까지는 특별 방역관리 주간입니다.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는 27일부터 60에서 74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70에서 74세 시민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6일부터, 65세에서 69세 시민은 10일부터 60에서 64세 시민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돌봄 인력 등은 13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전화 예약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나 시군구 상담 창구를 통해 하면 됩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접종에서는 전체 대상자 4,464명 중 3,890명이 접종에 동의해 3,776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대상자 기준 접종률은 84.6%, 동의자 기준 접종률은 97.1%를 기록했습니다. 청송구는 이번 2차 접종에서도 각 마을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등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공무원들이 1:1 전담 안내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들여 1억여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일 밤 10시 46분쯤 대구 동구의 한 병원 7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병상에 있던 침대 등을 태우고 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층에 있던 환자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8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입원 환자 1명을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오전 11시 48분쯤 대구 신천대로를 달리던 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엔진 등이 불에 타면서 1,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고로 신천대로 일부 구간이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상북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강원도 지역의 돼지와 분뇨 반출입을 막고 경북 북부 권역 10개 시군에서는 돼지 이동을 제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와 가까운 영주 봉화 지역 양돈 농가 56곳을 정밀 감사하고 그 주변을 매일 소독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는 소방브리핑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건, 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대구 동부소방서의 이진복 구조구급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어 가족 단위의 야외 나들이 계획이 늘어나 놀이시설 이용 중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이시설의 경우 관리 주체 및 관계자의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고요. 또한 이용객들은 놀이시설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산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산불 예방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 등산객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산불 예방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봄철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 위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성냥과 같은 하기는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에서 불법 치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기타 농사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며 만일을 대비하여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이제 곧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휴에는 더더욱 사람이 많이 몰릴 텐데요. 이 화재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석가탄신을 맞아 연등 달기 등 불교 행사로 화재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른 건물과 달리 사찰은 대부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른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산과 근접하여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찰 내에 촛불, 전기 등을 켜놓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무엇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에서는 특별 경계 근무 기간을 정하고 소방시설 점검과 사찰을 방문해서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찰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5월에는 특히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월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5월은 농번기로 모내기와 씨앗 심기를 하면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 시 조작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소 기계 점검과 정비를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시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고 가속과 음주운행을 절대 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에 특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방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송에 있는 진보 객주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예, 옛날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그 2대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따님이 지금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새 단장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찰까베기가 있는데 이거는 식어도 쫀득쫀득하이 굳지도 안 하고 참 맛있습니다. 진보 강고등어라고 있는데 이 강고등어가 유명해가지고 택배도 많이 하고 중기청에서 사업 공모를 통해 시장 장보기 선정이 되어가지고 5개 점포가 입점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2,500만 정도 매출을 올렸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상태고 시장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는 하지를 못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금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준비 중이며 시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지금 칠 작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 청결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배송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선정이 6월쯤 되면 이제 선정 발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스마트 기술 보급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술 보급, 스마트 기술 보급이라는 사업을 또 지금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객들이 유입이 좀 덜 되는 관계로 온라인 판매나 멀리서도 이제 우리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 운영한 지는 한 35년 됐고요. 계기가 뭐냐 하면은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딴 장사보다 먹거리로 좋으니까 싱싱한 야채를 갖다 파면 매일 조금씩 갖다 파면은 장사도 좀 잘 될 것 같고 매일 먹어야 되니까 식탁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는 것 같아요.
힘들었지요. 야채 장사는 아침에 물건을 해가 오면 하루에 다 팔아야 되는데 날 덥고 하면 아침에 해올 때 하면 다 물렀어요. 물건이 다 물러가지고 그걸 따듬어 팔고 또 따듬어 팔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그거라도 따듬어 놨는 것도 사가고 이래가지고 그리그리 해가 버텨서 오늘날까지 장사하고 그 덕택에 손님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물건 좋다고. 그래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야채 싱싱하다고 많이 찾아왔을 때 일러절러 소개받고 왔다 소리 들 때 최고 기분 좋아요. 그때는 진짜로 어깨에 힘이 나지요. 저희들은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와서 이 집이 야채가 싱싱하다 할 때는 진짜 듣기 좋거든요. 진짜로 하나가 둘 되고 둘이가 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로 단골이 많아졌어요. 코로나가 진보에서 하나 발생했을 때 진짜로 겁났었어요. 시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고 맑고 진짜로 눈물 날 정도로 진짜로 눈물 났어요. 그때는 동네마다 또 방송도 했어요. 진보시장 가지 말라고. 진보시장의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야채가 싱싱하니까네 마트에 가다가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극복했지요. 화폐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돼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장사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진보시장에는요, 저희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시장 상인들이 전부 서로 잘 도와줘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내일처럼 서로가 도와주니까 니일 내일 없이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막 힘들 때는 막 다 도와주시고 하니까네. 그러니까 니 거 내 거 없어요. 또 모여 놓으면 막 하다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심으로 모두가 감사해요. 대구시가 상반기 청년 내일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내일학교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특강과 성격 유형 검사, 직업 상담 등 다양한 과정으로 꾸며집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들에겐 사회 진입활동 지원금으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구에 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잡아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동구청 등 5개 구군 환경부서를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보상금으로 블루길과 베스는 킬로그램당 5,000원, 붉은 귀 거북과 뉴트리아는 마리당 각각 5,000원, 2만 원씩 지급됩니다.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2021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회는 올해 중고대학생 245명을 선발해 성적 우수 장학금 외에 9종의 장학금으로 5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청송 인재 양성원 운영,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한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귀 청소 자주 하시나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귀지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곤충과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지는 따로 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스러기가 되어 떨어져 나가니까 놔두는 게 상책이라는데요. 특히 뾰족한 걸로 파다가 상처라도 나면 염증이 생겨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죠. 귀에 물이 들어가도 면봉을 사용하기보다는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